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헬마우스라고 하는 분의 영상을 좀 보고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반박하는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유시민이나 도울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 영상을 제가 많이 반박하는 걸로 찍는데, 이분은 왜 하필 제가 반박을 하냐라고 하면은 몰랐는데, 이분이 JTBC 그 뉴스룸의 작가분이라고 해요. JTBC는 예전에 저를 극우라고 묘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야, 나를 제발 좀 뉴스룸에 초대를 해라.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 어? 손석희 앵커가 됐건 누가 됐건 나와가지고 내가 왜 도대체 극우가 돼야 되는지 JTBC가 먼저 나를 극우라고 묘사를 했으니까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도 얘기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데, 어떻게 또 이제 저분이 JTBC 작가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또 흥미롭게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윤서인 작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된 영상을 제가 뭐 4개를 다 볼 만한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는 안 돼가지고 하나만 이제 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뭐 그 계속해가지고 뭐 욕설이 나오고, 뭐 이 새끼 뭐 저 새끼 뭐 뭔 놈의 새끼 뭐 이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막 욕설이 나와가지고 보느라 힘들었는데, 제 결론은 좀 이래요. 그 영상을 봤었을 때 제가 이제 본 거는 뭐 아무래도 그 조국에 대해서 윤서인 작가가 비판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영상을 찍으신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말꼬리 잡기인 게 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논리를 이제 좀 비약을 시키고 자신의 어떤 그 논거 같은 경우도 좀 안 맞는 경우도 좀 많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불만이 좀 있으시면은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웰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음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간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토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왜 극우인지,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극우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회주의자면서 동시에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그 윤서인 작가의 얘기를, 오늘 제가 영상을 또 찍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부터 좀 이제 먼저 보시죠. 자, 일단 이제 영상이 시작되는 거는 이거예요. 사회주의자면서 자유주의자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윤서인 말이 사실일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랑 자유주의가 이제 양립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이제 폴 크루그먼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자본주의를 완성했다고 평가를 받는 케인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분이 얘기하는 현대 자본주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진보 쪽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도 그게 이제 두 갈래길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윤 작가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밀턴 프리드만이나 하이에크 이쪽에 이제 자유주의자들도 있고 현대 자본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얘기해서는 뭐 진보 쪽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게 맞죠. 신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케인즈입니다. 근데 뭐 저 케인즈를 이분은 뭐 현대 자본주의를 완성했다고 평가를 하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뭐 나와 있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뭐 케네디, 린든 존슨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국 후보자가 저 지금 예시를 든 폴 크루그먼이나 케인즈나 저 사람들과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냐, 이거부터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작가님께서 지금 빼놓고 얘기하시는 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산호맹 출신이라고 했는데, 산호맹이라는 것은 막시즘을 따르는 거거든요. 막시즘적인 것을 배척하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절차와 행정과 법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신좌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 이 정도를 우리가 신좌파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시로 든 린든 존슨, 케네디, 루즈벨트, 뭐 케인즈, 폴 크루거먼, 이 사람들을 막시즘을 추종한다라고 얘기하신다면은 고소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산호맹 출신이라는 것을 왜 빼놓고 얘기하시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저런 식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흔히 얘기해서 신좌파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국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산호맹, 즉 막시즘적인 민중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국이 생각하고 있는 산호맹, 거기서 주장하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그 다음 부분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사회에 의한 간섭이나 민족주의, 집단주의 전체를 극혐하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윤 작가님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세요. 사회에 의한 간섭을 극혐한다. 근데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는 한은 사회 간섭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 자, 근데 저것도 좀 말꼬리 잡기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이 사회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회 간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존재자로서 존재하는 인간의 개인이 실존적 차원의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사회 간섭이라는 것은 법치, 그리고 민중, 대중, 다수라고 대변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촛불 같은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다수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침범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회 간섭이란 걸 저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셔가지고 사회 간섭 자체를 아예 안 받을 수가 없다? 세상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신병자 아닙니까? 실존 자체를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 아니야? 타성 자체를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간섭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작가님. 아시면서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하세요. 나는 완전한 자유주의다. 사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거를 법을 안 지키겠다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몰아가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 작가님이 일단 시작을 하셨던 그 사회주의라는 거, 조국이 얘기했던 사회주의는 윤 작가님이나 제가 이해하는 건 산호맹 출신으로서 얘기하는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작가님은 자꾸 신좌파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를 끌고 와가지고 두 가지를 양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논거 자체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회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조국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크시즘적인 어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민중혁명을 통해 가지고 법치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회주의가 바로 조국식 산호맹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좌파가 얘기하는 법을 잘 지키면서 절차를 잘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개인의 자유가 추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좌파식의 논리를 조국의 어떤 그 산호맹적인 사회주의에다가 대립시켜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을 이렇게 확대 비약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윤서인 작가는 조국의 산호맹적인 그 사회주의를 얘기한 것인데, 지금 작가님은 신좌파적인 사회주의랑 조국의 사회주의를 비교를 안 하고서 윤서인 작가의 말이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가 행정이 미치지 않는 그런 데로 가. 행정 아웃도 이런 데로 가란 말이야.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런데 아주 쿨하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비약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회 간섭이라는 것은 타성이라고 하는 실존적 존재, 그 실존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실존적 타성, 그거 자체를 다 부정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닌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자유주의는 현대사의 거의 모든 사상의 기본적 뿌리가 된다. 계급사회에서 억압받았던 개인들을 해방시키는 거거든. 이분이 얘기하는 자유주의라는 게 굉장히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슨 뭐 왕정시대, 무슨 그런 어떤 앙시앙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프랑스 대혁명이 추구했었던 그 자유주의, 그것만을 지금 한정시켜서 얘기하시는데,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물론 폴크루그만적인 신좌파적인 사회주의도 있고 그런 식의 자유주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크, 몽테스키웨,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고 있는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그냥 단순하게 계급사회에서 해방한 개인, 이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자유주의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로크, 몽테스키웨, 그 다음에 칸트가 바라보고 있는 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칸트 같은 경우는 선엄성이나 아니면 뭐 정언명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의 존재 자체를 선엄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실존적 차원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차원에서 보편성을 담보하는 것이 칸트적인 기본적인 자유주의죠. 그래서 칸트의 자유주의에 따르게 되면은 자유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가 이루어지려면은 법치적인 거, 즉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개인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칸트식 자유주의입니다. 정언면역에 입각한 기본적인 자유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가 바로 우리가 현대 지금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그 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럼 칸트가 주장했던 또 놀라운 시장경제체제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현대식 자본주의를 칸트가 엄청나게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바디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레즈도 마찬가지고 현대 철학자, 이 프랑스 철학자들도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상, 개인의 어떤 자유가 확립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대 무슨 18세기나 17세기 그때 얘기했던 그런 식의 자본주의, 계급사회로부터 탈출하겠다라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겠다, 어떤 식의 사회적인 간섭도 필요 없다, 그런 식의 자유주의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민족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거 다 결이 다른 것이다. 민족주의, 집단주의 등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윤서인 작가가 주장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도 민족주의자면서 자유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이 얘기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민족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가 다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는 기본적인 뿌리가 다 똑같습니다. 집단주의라고 하는 거, 그 집단주의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전체주의가 될 수 있고 민족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결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에릭 홉스본 같은 이 사람도 미국의 신좌파로 분류가 되는 역사학자입니다. 에릭 홉스본 같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했던 이유가 그건 것이죠. 야, 좌나 우나 누가 됐든지 간에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지게 된다면 파시즘으로 빠질 수가 있고 전체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 이게 에릭 홉스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결이 다르다? 다 결이 다르다면 뭐가 결이 다른지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이 얘기도 제가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더라? 민족주의자면서 자유주의자였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 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시대 때는 민족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식민지 시대 때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민족주의자인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나 민족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채호랑 이승만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어떤 그 막시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물론 그 개념 자체가 막시즘에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완전히 이제 일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혁명이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민족의 해방을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채호가 되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일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민족주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릭 홉스본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고 집단주의로 빠질 수 있는 민족주의와 식민지 시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민족주의는 다른 개념입니다, 작가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좀 토론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는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역사학자들 모두 다가 경계하는 그 민족주의랑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민족주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력갱생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혁명을 통한 어떤 뭐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또 바뀌는 것처럼 나뉘는 것처럼 그래서 두 민족주의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하나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간단해요. 제 얘기가 혹시 뭐 확대 해석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웰컴입니다. JTBC는 언제나 웰컴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우리 토론을 합시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